이제 대망의 마지막 태스크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 태스크는 이제 우리가 인식한 색깔의 영역을 자동차가 어떻게 따라가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전에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컨트롤이라는 개념은 한국말로 제어라고도 하는데 제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 더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컨트롤이라고 설명을 계속 진행을 할게요. 컨트롤이 무엇이냐면 대상을 희망하는 상태에 도달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작을 가하는 것을 컨트롤이라고 해요. 우리의 예시에서 살펴보면은 우리는 자동차를 색깔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가하고 싶은 거죠. 즉 컨트롤을 하고 싶은 거죠. 밑에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 문제에서 컨트롤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즉 희망하는 상태에 도달시키고 싶은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대상은 바로 우리의 자동차입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자동차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희망하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네, 모두 고민을 해보고 정답을 달아보셨겠죠? 자동차가 선을 따라가는 상태 또는 선을 향하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찾은 윤곽선의 중심이 차의 방향과 일치하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차의 방향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선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에 무엇을 조작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상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스피드랑 앵글.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상태를 살펴보면 지금 방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라는 변수는 우리가 차의 방향을 맞춰주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는 앵글이라는 변수를 조작해서 자동차가 희망하는 상태에 도달하도록 해보려고 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전체를 컨트롤 또는 제어라고 하고요. 컨트롤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뱅뱅 컨트롤이라는 방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뱅뱅 컨트롤은 대상이 원하는 상태를 벗어날 때마다 반대 방향으로의 조작을 가해서 원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밑에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실내 온도를 원하는 상태, 그러니까 특정한 온도, 예를 들어 20도라고 해볼게요. 20도로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냉방과 난방이 동시에 조절이 가능한 에어컨이자 히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시간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데 처음에는 기준점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난방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온도가 기준점을 넘어서게 되면 온도가 너무 높네 하고 냉방을 시작해요. 냉방을 하다가 기준점 아래로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가 너무 낮네 하고 다시 난방을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못생긴 커브를 그리면서 이제 기준 온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온도가 셋포인트로 유지되도록 열을 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온도는 지금 컨트롤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셋포인트라는 거는 원하는 상태. 그리고 이 대상이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이라는 조작을 가해서 조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상황은 물론 훨씬 복잡하겠지만 단순하게 열을 가하는 행위를 1이라고 하고 열을 빼앗는 행위를 -1로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 아래 코드처럼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온도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태보다 낮다면 열을 더 가해 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열을 빼앗아 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셋 포인트보다 온도가 낮다면 난방을 해줄 거고요. 온도가 높다면 냉방을 해줄 거예요. 같은 과정을 코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뱅뱅 컨트롤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레이스카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레이스카에서 셋 포인트라는 것은 어떻게 설정할까? 셋 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카메라 이미지가 있을 거고 우리가 인식한 컨투어의 영역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든 어디든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차의 앵글을 조작하게 되면 실제로는 카메라가 담고 있는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이 컨투어의 중심은 그대로 있고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우리의 시야가 바뀔 때마다 이 윤곽선의 중심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윤곽선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우리가 딱 원하는 상태에는 이 윤곽선의 중심이 가운데에 정확히 위치하게 되는 경우일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차에서 바라보는 카메라의 중심에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윤곽선의 중심이 위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셋 포인트는 이미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벗어나 있다라고 하면 방향을 틀어서 얘가 중심에 오도록 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벗어나 있다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중심에 오도록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아 볼게요. 그래서 조금 더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RC카에 카메라라는 모듈에서 getWidth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 카메라의 이미지의 너비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얘를 반으로 나눠주면 이 중심선의 위치가 되겠죠. 만약에 컨투어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조작을 해줘야 할까요? 여기에도 다양한 정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앵글을 0으로 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좀 변동을 줄이고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이전 앵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뱅뱅 컨트롤을 레이스카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힌트가 있어요. 앞의 질문들을 참고해서 예시랑 비슷한 형태로 적용할 것. 그러면 먼저 예시랑 비슷하게 형태를 잡아볼게요. 먼저 어떤 판단을 해서 우리가 조작을 가할 대상을 설정해 줄 거예요. 이때 판단의 기준은 이 윤곽선의 중심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 얘가 왼쪽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왼쪽으로 핸들을 최대한 꺾어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에 있으면 얘가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핸들을 최대한 꺾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교육 자료를 잘 살펴보셨다면 컨투어, 센터라는 걸 얻은 것까지는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의 첫 번째 좌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얘의 X좌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좌표가 만약에 우리가 설정한 셋 포인트 얘를 W라고 하고 편의를 위해서 2분의 W라고 할게요. 얘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최대한 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X좌표의 위치가 중심보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핸들을
최대한 꺾어서 즉 앵글을 마이너스 1로 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즉 x가 요 영역 안에 있다면 앵글을 1로 줘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최대한 꺾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질문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요건 썼는데 요건 안 쓴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컨투어 센터, 그러니까 컨투어가 없을 경우에는 컨투어 센터가 인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컨투어 센터가 none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넣어줘서 컨투어 센터가 없으면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컨투어 센터가 있을 때만 이 코드를 실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컨투어 센터가 없을 때는 이 코드를 그대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앵글이라는 변수는 변화되지 않고 이전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 앵글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우리 목적에도 맞게 되네요. 여기까지 코드를 살펴보면 사실 여기는 우리한테 제공된 코드에 미리 들어가 있는 코드였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확인을 하셨다면 조금 쉽게 코드를 짜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실행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파란색 영역만 인식하도록 해서 뱅뱅 컨트롤을 이용해서 차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네, 보이시나요? 지금 초록색이 보이는데도 계속 파란색 선만 따라가고 있고 바퀴가 이제 양쪽으로 아주 활발하게 도리도리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죠. 자동차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고 뭔가 불편해 보여요. 도리도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경로를 조금 더 매끄럽게 할 수는 없을까? 조금 더 이제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할 수는 없을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프로포셔널 컨트롤이라는 방법이에요. 한국말로는 비례 제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비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면 아까는 그 카메라 이미지에서 윤곽선이 중심을 벗어날 때마다 왼쪽으로 벗어나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확 꺾었고요. 아니지, 왼쪽으로 핸들을 확 꺾었고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오른쪽에 있다면 이게 왼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핸들을 확 꺾어줬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좌우로 도리도리질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비례 제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의 우리가 원하는 그 컨투어의 윤곽선이 이 중심선에서 벗어난 정도에 비례하게 핸들을 움직이겠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윤곽선이 중심선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라고 하면 핸들을 크게 돌릴 거고요. 조금 벗어나 있다 라고 하면 핸들을 조금만 돌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부드럽게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요거를 실제로 코드로 구현하기 위해서 또 레이스카 UTS에 있는 remap range라는 함수를 활용을 할 건데요. 먼저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어떤 값을 넣어주고요. 이 값에 기존의 범위를 넣어주고 새로운 범위를 넣어주면 이 새로운 범위에 맞는 새로운 값을 함수가 반환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situate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 새로운 범위를 넘어서는 값이 있을 때 얘를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잘라낼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파라미터예요.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먼저 a라는 수는 5라는 값을 0부터 10까지의 범위에 있던 거를 0부터 50까지의 범위로 변환을 하고 싶대요. 즉 0부터 10까지의 범위에 있던 5라는 값을 똑같은 기준으로 0부터 50까지로 변환을 하게 되면 어디에 위치할까? 라는 의미예요. 원래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으니까 a라는 수는 25가 되겠죠.
그리고 b라는 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0부터 1까지의 범위에 있었던 2라는 수가 있는데 얘를 0부터 10까지의 범위로 변경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0부터 1까지에 있을 때 2의 위치를 0부터 10까지가 있을 때 20의 위치가 되겠죠. 이때 세츄에이션의 기본값은 false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b는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잘라지지 않고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20이 돼요. 그 다음에 c는 b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0부터 1 사이의 범위에 있는 2를 0부터 10의 범위로 변경을 할 건데 이때 세츄에이션이 true예요. 그러면 0부터 1 사이에 있는 2를 0부터 10 범위에 20으로 변경을 했더니 이 새로운 범위를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이 10보다 큰 모든 수에 대해서 10으로 반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가 0보다 작으면 0이라고 할 거고 0이랑 10 사이에 들어오면 이 수를 그대로 반환을 할 거고 10보다 크다면 10으로 반환을 하게 돼서 이 전체적인 수가 0부터 10 사이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면 이 함수를 지금까지 왜 살펴봤냐? 우리가 프로포셔널 컨트롤을 하는데 필요해서 살펴본 건데요. 문제를 한 번씩 따라가 봅시다. 컨투어 센터의 x좌표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카메라의 이미지로 컨투어 센터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컨투어 센터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x좌표의 값은 그러면 0부터 우리가 아까 w라고 간단하게 쓰기로 했죠. 0부터 w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작이 가능한 앵글의 범위는 -1부터 1까지 앵글을 조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범위 중간선에서 많이 벗어나면 많이 벗어날수록 앵글을 크게 해주고 싶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앵글을 작게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리맵 레인지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트롤 센터가 여기에 있을 때 왼쪽으로 핸들을 최대한 꺾는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정확히 이 위치에 있을 때 1이라고 하고 이 사이에 있을 때는 -1과 1 사이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가운데 있을 때는 0이 되겠죠. 조금 감이 오시나요? 지금 컨트롤 센터가 x좌표가 0일 때 -1에 대응시키고 싶고 w일 때 1에 대응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무언가의 위치에 있을 때는 -1과 1 사이에 적당한 위치에 대응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올드 레인지는 0부터 w가 될 거고요. 뉴 레인지는 -1부터 1이 되겠죠. 0부터 w 사이의 값을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대응을 시키고 싶으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레이스카 질스의 리맵 레인지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은 값은 이 윤곽선의 중심이에요. 중심의 위치니까 컨투어 센터의 x좌표 이 값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죠. 이 값의 원래 범위는 0부터 w까지였는데 이 값을 -1부터 1까지에 대응되게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변환된 값을 앵글로 사용하면 만약에 여기 위치에 있던 컨투어 센터의 x좌표는 이 정도의 값으로 한 0.2 정도의 값으로 변환이 될 거고요. 이 0.2라는 값을 앵글에 넣어주면 그
최대한 꺾는 1만큼보다 0.2만큼의 비율로 조금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프로포지셔널 컨트롤을 레인스카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뱅뱅 컨트롤과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뱅뱅 컨트롤은 윤곽선이 왼쪽에 있으면 앵글을 마이너스 1, 오른쪽에 있으면 앵글을 플러스 1로 꺾는 거였어요. 그런데 프로포셔널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 있는 정도에 비례하게 앵글을 조절을 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컨투어 센터가 만약에 없으면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을 거고요. 컨투어 센터가 인식이 된 경우에 한해서 실행을 할 텐데 이때는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위에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0부터 W라는 범위 사이에 있던 컨투어 센터를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범위 사이에 대응을 시키게 되고 그 값을 앵글이라는 변수로 이용해서 자동차를 조작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이제 빨초파의 우선순위도 넣어준 상태고요. 뱅뱅 컨트롤 대신 픽 컨트롤을 넣어준 상태예요. 갈림길에서 초록색을 따라가게 되고요. 경로도 엄청나게 부드러워졌죠. 바퀴를 보면 더 이상 좌우로 심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 성공을 하셨으면 여러분께서도 아주 랩2를 완벽하게 수행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있을 랩3랑 이제 버추얼 컴퍼티션까지 더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